네,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얘기를 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수익률이 더 높고 월간 단위로 누가 최고의 수익률을 냈는지 저희가 어떤 순위를 어떤 기준을 갖고 가리는지 그 기준부터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2명씩 일주일 동안 총 10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짜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 단위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는 것이죠. 네, 1인자를 찾아라. 이제는 두 분의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대열 전문가 포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 굉장히 심플한 그런 확실한 포트를 갖고 계셨었죠. SOL이 반, 대우조선해양이 반 그랬었는데요. 자, 현금은 제로였던 포트입니다. 자, 가격을 좀 볼까요? SOL은 97,000원대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지난주 10.7%였는데 수익이 일주일 만에 한 2%포인트 정도 준 것 같습니다. 11만 원 터치하고 약간은 빠졌네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요, 수익률이 0.01까지 다르지 않고 아주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28,000원대를 거래 실으면서 못 들은 것이 약간 안타까움으로 남네요. 오히려 딱 그 가격대에서 약간 밀려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에 김정은 전문가님 포트로 넘어갑니다. 자, 외환은행에서 포스코 캠텍으로 100% 다 갈아타셨는데요. 장중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 100% 정도 모두 씻고자 하셨었죠. 자, 매수가는요, 말씀하신 그 이길 시초가 중심으로 한 분할 매수였었는데, 조금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신규 사업 지연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재무 구조 개선 쪽으로 좋게 해석하자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큰 폭의 밀림은 아닙니다만 조폭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자, 이대열 전문가님, SOL과 대우조선해양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웬만한 대형주가 다 지금 조금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가격대 사셨으니까 지금 플러스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SOL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AS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자, 박스권 상단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난 뒤에 지금 계속적으로 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시세를 조금 줬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4거래일 정도 지금 매물 부담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환매 물량, 기관들 매도 물량이 있죠. 기관들 매도 물량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SOL이 최근에 시세도 조금 부진한 면도 있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형주는 포트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기준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10만 6천 원에 일단은 매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나는 이 종목을 중장기 투자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눌림목에서 지금 10만 2,500원 정도가 지금 21선인데 요 사이에서 대략 그 10만 4천원에서 10만 2,500원 사이라면 비중을 추가하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술적인 그 매매 패턴을 본다 그러면 21선이 깨진다 그러면 밑으로 61선이 있겠지만 기회비용이 또 상당 부분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비중을 추가하시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이 깨진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손절로 대응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 102,500원이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비중 추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지가 된다라면 꾸준하게 보유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궁극적으로 지수는 우상향할 것으로 중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했다, 한 달 정도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보셨으면 이 종목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예,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사실 종목이 SOL이었는데 외국인들 수급은 어떤가요? 지금 그 차트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굉장히 시세를 분출할 때는 매우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만은 금일 외국인도 좀 소폭 매도를 하고 지속되는 기관들의 매도, 이것들이 지금 그 SOL의 전반적인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네. 그래서 눌림목 주고 다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일단 팔고. 네, 일단 팔고 우리가 또 그 시장에 맞게끔 개별주로 갈아타 가지고 수익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계속해서 대우조선해양. 네,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좀 보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도 보시게 되면 잡는 타이밍이, 그죠?
완전히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빗나가지는 않았고 뭐 적정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시세가 강하지 못하고요. 지금 그 28,000원 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다시 내려오는 모습인데 역시 21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1선이 살아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금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다른 종목들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느니 이 종목을 차익 실현을 하고 확실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종가 26,900원 기준으로 차익 실현하고요. 우리가 그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우조선해양의 21선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21선이 깨진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손절이 아니죠, 그죠? 이게 지금 26,000원이니까 네. 익절이 되겠습니다. 차익 실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네. 중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21선이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보유 관점으로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뭐 대량으로 이탈하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구간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의 모멘텀이 조금 약하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하지만 좋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률 관점에서 관리 관점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 의견 내도록 할게요. 에솔, 대우조선해양 각각 8.7%, 5.5% 가까이 수익 보고 전량 전부 다 현금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포트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외 종목으로 얘기를 몇 개 좀 해주세요 하셨더니 대림산업과 트레이딩 세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종목도 네. AS 간단하게 좀 네, 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림산업부터 먼저 볼까요? 네. 대림산업을 좀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언급한 뒤로 지금 그 지수 자체가 조금 안 좋았죠. 그러면서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그 지금 현재 그 전략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눌림목 여부에 상관없이 이 길 올라오게 되면 지금 내일 그 증시 자체가 후장이 지금 약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은 그 익절 내지는 손절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세요. 매도 의견을 낼게요. 익절하신 분도 계실 테고 뭐 고점에서 잡으셨으면 손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일단 현금화 시킬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오전에요. 그렇죠. 예, 장 네. 초반에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수급적으로는 이게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지수 자체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보다는 지수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대림산업은요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고 현금 확보한 뒤에 우리가 개별주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종목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자금을 투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자 그리고 테크윈과 태광과 MC넥스. 네. 그러면 우리가 저 MC넥스부터 먼저 볼게요. 네. 자, 좋아요, MC넥스는. 네, MC넥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지금 그 대략 한 5거래일 정도가 되겠죠. 제가 그 말씀드리고 난 뒤에 제법 올랐어요. 네. 이게 지금 19,000원대 후반에서 지금 10,000원대 초반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얼마 안 올랐다 이렇게 보이시지만 이게 그래도 한 4, 5% 정도 됩니다. 그럼요. 지금 현재 뭐 긍정적인 것은 윗꼬리도 달고 밑꼬리도 달고 있지만 5일선을 회복한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5일선 회복해서 십자형 캔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 매물 부담을 지금 상장 이후에 많이 안고 있어요. 많이 안고 있는데 윗꼬리도 달았지만 중요한 것은 밑꼬리 즉 매수 주체 자체가 매도 물량들을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5일선 위쪽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5일선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차익 실현으로 좀 나서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5일선이 꾸준하게 지켜지면요. 이 종목은 11,0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로 11,000원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좀 가시고 11,000원에 도달하면 그때 뭐 거래량을 판단하셔가지고 차익 실현 내지 뭐 추가적인 보유 판단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네, 사실 MC넥스는 지난주에 이제 한 1,500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거의 바짝 네. 다가섰기 때문에 11,000원까지도 5일선 보면서 홀딩 하셔도 좋겠습니다. 전 사실 지난주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종목이 테크윙이었거든요. 아, 이런 네. 차트가 있나 싶어서 네. 거래만 실리면 간다고 오늘 좀 많이 실렸던데 거래가? 네, 테크윙이 좀 빠지려고 하다가 예, 그러니까요. 어제 살짝 흔들었죠. 어제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살짝 꼬리를 달았는데 차트 자체는요 상당히 예뻤어요. 이게 또 가는 차트 중에 이런 차트가 좀 많아요. 전형적으로 약한 밴드권에 있으면서 일단 손절 물량이 어느 정도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죠? 한번 밀었다가 지금 뭐 공시를 핑계로 해서 다시 든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일단 금일 거래량이 좀 실렸습니다. 금일 거래량이 실려서 이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그죠? 금일 샀을 수도 있고 어제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날 샀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유 의견 냅니다. 보유 의견 내고요. 지금 뭐 이런 장에서 테크인과 같은 차트 뭐 크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짧게는요, 지금 이 전고점 때까지 8,250원 정도 되는데, 이까지는 무난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가시고요. 일단 목표가 자체는요, 우리가 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대략 한 8,500원 선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으니까, 뭐 수익률이 크진 않습니다만은요, 1차적으로 8,500원 선까지는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유 의견 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가 아니라 보유 의견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8,500원 도달했을 때 거래량이 실려가지고 돌파를 한다 그러면 목표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9,000원까지 높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되니까 테크유행은 지금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보유 그리고 의견 내겠습니다. 피팅주 쪽에 이제 속해 있는 태광. 네, 태광을 한번 보죠. 자, 태광도 차트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지금 그 기간 조정을 조금 받았었죠. 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와중에서 마지막 날이었죠. 요 날 제가 다음 날 좀 잡아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날은 매물을 많이 내지 않고 그냥 움직였어요. 하지만 또다시 기간 및 가격 조정을 살짝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요. 그렇죠. 예. 미리 잡으셨다면 대략 한 27,000원 선에서 잡으신 분들은 홀딩해서 가시면 됩니다. 지금 그 조선기자재 쪽의 주가 움직임들이 조금 괜찮게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업종들의 주가가 워낙을 바닥을 쳐 있기 때문에 그 저가 매수세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형주들 거래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그 후방 업체들은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피팅 업체들의 그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태광은 꾸준히 보유를 하시고요. 뭐 중장기 투자까지 뭐 고려를 하시지 않더라도 일단은 뭐 3만 원 선까지는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일단은 보유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혹시 뭐 저 박스 상단을 겨우겨우 뚫었는데 이게 다시 깨진다거나 하면 그럴 일이 네. 없겠지만. 예. 네, 만약에 있을 수 있죠. 뭐 네. 주식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일에 박스권 상단이 지금 27,000원 선이에요. 단기 박스권 상단이 27,000원 선이고 기존에 주가 시세 분출하기 이전의 박스권 상단은 여기입니다. 대략 한 26,150원 선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박스권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횡보권을 보였던 요 작은 박스 있죠? 네. 제가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로 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그 화두가 될 건데 지금 21선 올라오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지금 그 기존의 1차 박스권이죠. 1차 박스권 상단에 지금 물려 있어요. 자, 요게 이제 1차 박스권인데 21선의 위치가 여기란 말이죠. 네. 물려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즉 시간이 옆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주가 자체가 약간의 가격 조정과 횡보 기간 조정을 받는다면 21선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네. 그럼 위쪽에 있는 라인에 근접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눌림목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훨씬 더 높은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지금 21선을 그죠? 이탈하면 어쩌나 뭐 이렇게 걱정하실 거는 조금 뭐 이르다 생각하고요. 네. 일단 손절 라인은 뭐 21선 잡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21선 따라 올라오게 되면 21선을 보고 매매하시면요. 뭐 크게 무리 없다. 뭐 어차피 익절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예. 21선 보고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번외 종목 4개 모두 AS 꼼꼼하게 들어보았습니다. 결국에 내일 오전장 대림산업 좀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이 가장 강력했네요. 자, 이번에는 김재호 전문가님의 매우 심플한 포트를 좀 볼까요? 예, 일단 제가 그 종목들을 한 번씩 그냥 어차피 갈 종목들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 소개 차원에서 포트를 항상 그냥 수익률 상관없이 이제 교체를 했었는데 그냥 둬도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 종목 포스코 캠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AS부터 조금 들어보고자 해요. 사실은 올인했는데 수익이 조금 안 나면 가슴이 좀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예. 이것은 뭐 그냥 가만두면 갈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번 주에 뭐 큰 타격이 있었던 건 아니죠?
예, 큰 타격도 없고요. 그냥 기술적 조정보다는 그냥 음. 약보합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혹시 그것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들고 나와가지고 몰빵을 한번 찍으시고 이게 한번 판 다음에 언제 사라고 했었죠? 실적 발표 나오고 이틀 네. 뒤에 다시 몰빵 찍으라 많이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맞아요. 8월 14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고 거래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8월 17일 날 샀다고 하면은 그 자리부터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주의를 했던 게 뭐냐면은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돌아올 모멘텀 때문에 가고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찍힐 거지만 나중에 갈 모멘텀을 보고 사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포스코캠텍이 딱 그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중국 진출 무산됐다고 하는 게 단기 악재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악재라고 하면은 살 리가 없겠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왔고 그리고 기관들은 파는 척 하다가 아주 소량 팔았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매수를 들어갔고요. 단기적으로는 악재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중국 진출이 지연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회사가 가진 돈을 쓸 일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에서 좀 빠져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수급이 다시 붙으면서 쭉쭉 그냥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너무 작은 종목은 아니고 코스닥이지만 덩치가 있죠. 14만 원대에 이제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14만 원대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주 지분이 워낙 높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도 없고 그 거래량 유통 주식 수가 600만 주가 채 되지가 않는데 대주주 지분율이 지금 보신다고 하면은 벌써 여기서 70% 그리고 80%가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유통 가능한 물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채 이제 120만 주, 강성주주 뺀다고 하면은 100만 주도 안 되는데 이것을 왜 굳이 기관 펀드 매니저들 손으로 담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담을 것이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뭐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경기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 휘둘리는 그 경기에 좀 덜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포스코 향 그 실적이 항상 꾸준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적이 꾸준하고요. 그것을 얘기하듯이 주가 패턴도 항상 꾸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조정을 받을 때 급하게 조정을 받고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은 천천히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오를 때도 천천히 올랐고 빠질 때도 천천히 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시키면서 천천히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밀리면 좀 더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쭉 홀딩을 해가시면은 그래도 한 15% 이상 수익을 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15만 5천 원 오면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반 팔고 그 다음을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TV에서 추천을 드리고 또 단기적인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13만 5천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손절가 조금 여유 있다 싶었는데 손절가를 올리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분할 매도할 수 있도록 조금은 하향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 포트에 있는 종목들 모두 꼼꼼히 AS를 들어보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양팀 두 분의 오늘 종목 공개를 받겠습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얘기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대열 전문가님은 SOE를 한 8%대, 대우조선해양을 5%대 이상 수익을 이제 보고 팔겠다 하셨으니까, 자,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개별 종목을 좀 담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오늘? 네.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좀 담을까 생각을 줍니다. 예. 네. 비중과 기간 궁금합니다. 모나리자 비중은요, 이번에는 이제 100%로 한번 가보고요. 네, 혹시 김정아 전문가님의 어떤 영향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대열 전문가님이 네. 지난번에 포트가 에솔과 대우조선해양 50%에서 급격히 모나리자 100%는 시장에 아무리 이제 발맞춘다고 해도 너무 급격한 변화라. 예, 그 김정아 전문가님의 영향이 좀 많았고요. 네. 예. 뭐 중요한 것은 이 수익률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수익률 관리인데 대형주로는 지금 그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장이라서 제가 이 모나리자는 개별적으로 택했는데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예, 모 아니면 도기 때문에 지금 제가 100%를 싣고요.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험이라고 해서 리스크보다 제가 뜬금없이 이게 수익이 나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안는 리스크보다는 윗방향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가 100%를 싣고 이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좀 드리니까요. 예. 자, 차트를 보시면서 차분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모나리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이 최근의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과거는 보지 마시고요. 자, 이 과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과거는 중요치 않고, 이 최근 6월달 이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죠.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보게 되면 옆으로 가는 그런 차트 흐름이지만 변동폭이 그죠? 확대를 해보게 되면 좀 큽니다. 3,000원대 초반이라서 지금 여기 이평선 중에 121선하고 6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반등을 해주지만 이게 부담을 받는 가격 라인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딱 라인이 어디냐면 대략 3,750원 라인입니다. 3,750원 라인을 선을 한번 쭉 그어보게 되면 자, 이 거래량이 실렸던 부분들이 이 3,750원 이상, 그죠? 이상 주가가 한번 돌파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제가 라인을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때 기준으로 거래량을 한번 보게 되면 대부분 거래량이 빨갛게 올라와 있습니다. 즉,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조금씩 싣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돌파를 못하니까 조정을 받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예. 최근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그죠? 그리고 금일 한번 있었어요. 자, 이때 거래량이 조금씩 실렸고요. 조금씩 실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는 한번 지금 위쪽 상단하고 전체적인 캔들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상단에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선을 다시 한번 긋게 되면 자, 이 라인이에요. 자, 금일도 정확하게 이 라인을 지금 저항을 받고 밀려 있는 상황인데 분봉 확인 잠깐 할게요. 자, 금일 캔들의 분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자, 오전장까지 매우 좋았어요. 매우 좋았는데 오후장에 실망 매물들이 나오죠. 왜? 거래량은 분명히 동반이 됐고 그 라인, 저항 라인인 3,750원대를 지금 넘어서 있는 상황에서 저항 라인이 대략 한 3,850원 라인 되거든요. 그 라인을 못 뚫어주니까, 그죠? 못 뚫어주니까. 이번에도 또 아니구나 해가지고. 네, 실망 매물이 나오는데 이 실망 매물이 많이 추리가 되지 않았고요. 특징적인 것은 동시효과 때 조금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네. 왜? 어차피 지금 동시효과 때 쏟아진 물량이나 실망 매물은요, 오늘 계속해서 이 3,800원 라인을 뚫었다 손 치더라도요, 단타성 매물로 마지막에 빠져나올 물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익을 못 취하고 그냥 빠져나간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종가가 지금 3,175원에 형성이 된 것 뿐이지 네. 주가가 더 올랐더라도 이 물량들은 빠져나갔을 물량이니까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내일 시초가에 100%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마 차익 실현한 금액까지 좀 합하면요, 대략 한 3,000주 좀 안 되게 잡힐 겁니다.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따라 하시는 분들이 다 1억 원씩 가지고 계신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자금 사정에 좀 맞추셔가지고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모나리자에다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기간은요? 예? 기간이요. 기간은요, 제가 지금 대략 한 2주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 2주 정도를 보는 이유는 목표가가 또 중요하겠죠. 자, 목표가 산정을 위해서는 주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매물 부담을 실질적으로 받았던 때가 여기 대략 한 5,000원 선이죠. 5,000원 선에서 가장 매물 부담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요, 5,000원까지는 안 갑니다. 일단 5,000원까지는 안 가고 대략 한 4,500원 선 제가 1차 목표가 설정을 할게요. 4,500원 선. 네. 그래서 1차 목표가에 도달되는 걸 제가 확인을 좀 한다면 목표가를 조금 높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는 1차 목표가 4,500원 제가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요,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21선과의 이격이 그다지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략 한 마이너스 5% 안쪽인데 3,540원 정도 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하면서
이 종목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초가에요. 비중 100% 실으셔가지고 공격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뭐 대선 테마로도 엮여 있는데 모나리자. 김정호 전문가님, 오늘 예. 원래 이제 포트는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예. 그에 앞서서 모나리자 이제 선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셨나요? 간단히 한 말씀부터. 아무 영향도 주지 않은 것 같다. 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영향을 받으셨고. 네, 옆에 앉아만 있어도 영향을 좀 받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김정호 전문가님, 사실은 개별 종목에 워낙 또 트레이딩이 능하시고 하시니까 포스코 캠텍은 그냥 이제 포트로 역시 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번외 종목 역시 하나만이라도. 예, 일단 그러면 종목을 OCI 머티리얼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방송하고 저희가 그 회원제하고는 종목을 좀 똑같이 하게 되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리치맵 회원 여러분들 제가 일요일날 야간에 10시 반에 문을 열어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그 OCI 머티리얼스를 있는 돈 다 신용을 찍으셔라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렸던 그게 있는데, 오늘 보면 이제 시작이죠. 근데 이게 오늘 차트가 솟으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평균 단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냥 무리 없이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사셔도 되겠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 자체가 태양광 업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뭐 그 폴리실리콘 가격에 의해서 주가가 급변동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하지만, 태양광 자체가 그 OCI의 그 실적을 본다고 하면 가격 탄력성이 OCI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 대세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그 움직이는 흐름이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위치 자체가 2008년도에 완전 저점 구간이랑 그 일치하는 위치입니다. 이 정도면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왔었던 그 가격권대에서 지금 바닥에서, 이게 왜 제가 그때 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었냐면은, 바닥에서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신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이게 덩치가 작은 종목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5천억짜리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 개미들 힘으로는요 절대로 개인 신용으로 바닥을 다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큰 손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큰 손 투자자들이 미리 밑에서 매수를 하고 나니까 꼭 기관이 파는 것처럼 보는데, 오늘 다시 기관이 강한 매수세가 따라 붙는다. 이것은 그 과거에 올해 1, 2월 달에 삼성테크윈이 밑에서 개인들이 신용으로 받아버리니까 기관이 나중에 주가를 끌어올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그런 패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김정호 전문가님, 포스코 캠텍보다 이게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겹치게 해버리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예. 때문에. 가격이라도 좀. 예, 맞습니다. 좀 주가 조작의 의혹을 받으면 안 되니까. 네, 좀 아니, 다른 이제 종목을, 가격 좀 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58,000원.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58,000원. 그래도 지금보다 한 10% 정도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권대고, 예. 제가 이제 딱지가지 말씀을 드리면 10월 말까지 7만원 갑니다. 7만원 가니까 7만원까지 보실 분들은 10월 말까지 한번 홀딩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45,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21선이 위에 그 저항이 있는데 주봉상으로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저항 맞고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분할 매수로 더 사버리는 그런 전략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뭐 번외 종목 안 여쭤봤으면 참 섭섭해하셨을 뻔한 OCI 머티리얼즈 아주 명쾌한 가격 설명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이제 완성된 포트 변화가 이대열 전문가님은 좀 많이 있습니다. 보시죠. 자, SO일도 없고 대우조선도 없습니다. 각각 한 8%대, 8.7%, 5.5% 정도 수익 보고 모나리자에 전부 다 이제 다 몰아서 사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사느냐고요? 다음 판에서 보여드리죠. 자, 모나리자 분할 매수 이제 장중에 좀 적절히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두 종목을 팔아서요. 이제 모나리자를 내일 시초가 정도의 여유 자금을 모두 좀 넣으시라는 얘기십니다. 자, 모나리자는 뭐 대선 테마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최근에 아주 중요한 가격대를 한 4번 정도 6월 이후에 뚫으려는 움직임이 심지어 분봉 차트상으로도 정확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리스크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그냥 베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은 목표가를 주봉상 4,500원을 모나리자 보고 계시고요. 손절가는 3,540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호 전문가님의 포트도 보죠. 역시 심플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포스코 캠텍. 일단 팔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닥에서 돌리는 차트 쭉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천천히 수익이 더 불어날 것도 같습니다. 언제나 조금 속도감은 떨어졌던 포스코 캠텍. 하지만 꾸준한 종목이니까요. 가격 다시 좀 보여드리죠. 오늘 목표가와 손절가의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단기로 15만 5천 원 조금은 낮춰주셨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조금 매매하시기에 더 안정성이 있도록 1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번외 종목 OCL 머티리얼즈도 있었죠. 네, 좋은 종목 얘기 오늘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 냉철한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끝으로 시청자 퀴즈 내드리고 물러갈 텐데요. 이대일 전문가님 이번 주 문제 출제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번 주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주 국제 수지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닌 것입니다. 자, 네. 1번 경상수지, 2번 자본수지, 3번 무역수지, 4번 배수지. 네, 짧은 게 답일까요? 자, 김정 전문가님. 예, 아무래도 전화번호 물어보고 싶은 것이 답이겠죠. 네? 아닙니다. 예. 자, 참여 방법은요? 힌트를 드렸는데, 예.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리치맵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 무료 회원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풀 수 있고요. 위에 보면 주식주 스트라이크라고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은 퀴즈를 풀 수가 있습니다. 푸시고 나서 꼭 정답 확인 눌러주시면은 추첨을 통해 가지고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신가요? 전문가 방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권과 주식 관련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마다 한 주간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퀴즈 푸시잖아요. 무료 방송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보다는 30분 이른 오늘 밤 7시 반에 우리 리치맵의 윤프로 전문가님이 어제 오늘도 시황 전략과 120주선 급등주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7시 반 저녁 일찍 드시고 방송도 보고 퀴즈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님 이대열, 김정아 전문가님과는 일주일 뒤에 뵙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2부의 전략 코칭은요. 우리 고승환 전문가가 맡아주신다고 합니다. 특별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